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장은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내년에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국어 수업 준비했는지 좀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아마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먼저 드시는 생각이 고등국어 지금 굳이 준비할 필요 있을까? 요게 조금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한영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5년 넘게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조사가 뭐예요? 의인법이 뭐예요? 선생님 화류법이 뭐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고등학생이.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사라든지 의인법이라든지 화류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워요.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준비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 까먹고 올라와요. 그래서 늘 하면서 이거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일찍 해보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름방학부터 우리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차근차근 고등국어를 좀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등국어가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법 먼저 예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은 고등국어에 나와 있는 문법 주요 개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학년 시험에 나오는 거는 1학년 1학기 때 음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때 문법 요소 나오는데, 이게 문법 요소가 높임법, 시제 표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 넘어가면은 중세국어를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 문장 요 개념에 대해서는요 가르치지 않아요. 교육과정이 없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에는 요 개념들을 활용해서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실제로 학교 기출문제인데요. 요 강동구 내에 있는 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자, 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선지에서 조사라든지 명령형 종결어미라든지 부사어, 관용어, 종결어미, 대명사 요런 개념들 나와 있는데 요거 진짜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에요. 중학교 때 배워요. 중3 때 배워요, 이거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요 개념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너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 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들을 학교에서 아예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문제로 제시를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미리 한 번도 학습하지 않았다면 요 단어들의 개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틀려오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다행히 저희 학생들은 이미 주간 테스트나 수업 시간에 다 다뤄줬기 때문에 틀려오지는 않는데, 근데 어쨌거나 친구들이 이런 단어들을 몰라서 학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이거 우리 자녀분에게 너 이거 개념 알아? 하면은 알고 있을 거예요. 직유법이 뭔지도, 은유법이 뭔지도, 의인이 뭔지도, 화류도 뭔지도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는 개념이 희한하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살짝 리셋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요 개념들을 중학교 때 배웠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요, 요 하나하나의 개념을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에는 의인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이 사용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 아닌 걸 사람에 비유하는 표현법인데, 분명 학교 수업 시간에는 혹은 학원에서는 이 구절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어 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했죠. 근데 시험 문제에는요, 요 작품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하나 낱낱의 개념이 아니라 요 개념들의 상위 개념이 출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중학교는요, 모든 개념들이 파편화,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는요, 이 모든 개념이 엮여서 확장, 심화, 복합되는 게 고등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실제로 모의고사 예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공교롭게도 중학교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작품과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작품이 동일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비교하기가 좋은데, 일단 중학교에서는 서리법과 영탄법을 따로따로 물어보고 있었죠. 하나의 선지에 하나의 표현법만 물어보는 게 중학교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하나의 선지에 하나의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개념을 하나로 엮습니다. 하나로 엮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조금 다양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고,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도 하나의 선지를 판단할 때 여러 개의 사고를 거칠 수 있게끔 선지를 구성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뭔가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나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년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저희 이번 여름방학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요것도 역시나 기출문제 예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뭐 배재고도 그렇고 상일여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낯선 외부 지문을 실어놓고 두 개의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내신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등급을 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물론 5등급제이긴 하지만 등급을 반드시 갈라야 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 합니다. 그럼 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 작품을 끌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낯선 작품을 감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중학교 때 여러 개의 작품을 배우긴 했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작품들은 이 작품 하나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 그냥 하나하나 학습하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힘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 여름방학에서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낯선 외부 작품을 감상하는 힘을 길러 나가면서 정말 보다 더 탄탄하고 단단한 기본기를 쌓아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저희 여름방학 커리큘럼인데요. 저만 이제 중3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국어과는 팀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고등부쌤들이 직접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등원하고 나면은 주간 테스트 볼 거고요. 정규 수업 진행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매주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학습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점수가 좀 미흡한 친구들, 혹은 숙제 수행 정도가 조금 아쉬운 친구들,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고를 해야 올바른 사고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영어도 단어 뒤에 영어 선생님이 이제 하실 텐데 이런 말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영어도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 많이 외우면 돼요. 근데 국어만큼은 모국어기 때문에 암기한다고 되는 과목 아니잖아요. 국어는 우리 친구들이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에 이제 과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 교재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앞에 있는 정규 강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의 첫걸음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제작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고1 학력평가 수준의 지문들을 실어 넣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작품 감상하는 원리, 그 다음에 뭐 문법 기본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업을 전개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과제인데요. 저희가 원래 예비고1 개념반 선행반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시그니처 과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11월부터 들어가는 수업에서 시그니처 과제를 사용할 거고, 이번 여름방학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과제집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명료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한 권의 문제집을 체계적으로 풀어보는 경험, 그 경험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사용을 할 거고요. 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격일에 한 세트씩 풀고 오답 분석까지 꼼꼼하게 한 다음에 저희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저희가 좀 괴롭힐 거예요. 숙제했니? 언제 재검사 좀 해볼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세밀하게 우리 친구들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늘 숙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올바른 공부 습관 형성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저희 강좌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국어라고 하면은요,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독서,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화법과 작문은 지금 안 해도 돼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건 저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도 화작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가끔 문제 푸는 거지. 지금 그걸 위해서 밀도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 그거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편이어서 일단 우리 중3 친구들에게는 화법과 작문 영역은 공부를 따로 시키진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학, 독서, 문법이 남아있는데 이번 여름방학 강좌에서는 독서는 과감하게 뺐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은 사실 그 스킬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스킬적인 부분이 분명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거는 분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거는 스킬을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스킬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읽어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뭐 중학교 과정 거치면서 많은 책을 읽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에서 나와 있는 텍스트는요, 그런 거랑은 별개예요. 그래서 뭔가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온전히 읽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서 독서는 과제로 조금 보완을 해서 과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텍스트를 읽어보는 경험을 겪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수업 시간에는 문학과 문법으로 나눠서 수업을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가깝게는 2학기 내신,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법 개념들 중심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학습했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아요. 11월에 예비고1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심지어 1월달, 2월달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문법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휘발성이 정말 강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정말 자주 봐야 돼요. 자주 학습하고 자주 봐야지 그 개념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문법 개념을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게끔 조금 기반을 다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다양한 영역을 경험해보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주 뭐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다양한 영역들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감상해보고 그 감상이 올바를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지도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문학작품 감상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영역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가장 어려워하는 고전문학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주차별 강좌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이제 특강 안내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국어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국어에 대해서 뭐 탐구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일단 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금주 선생님, 정유진 선생님, 신슬기 선생님께서 특강 준비를 하셨고요. 모두 다 고등부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뭐 고전문학 특강이나 중세문법, 그 다음에 또 고전문학 특강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금주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고전문학과 신슬기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고전문학 특강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보다는 얼만큼 주차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금주 선생님은 총 4회 완성이고 신슬기 선생님은 총 3회 완성으로 커리가 짜여져 있어서 우리 친구들 개인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특강 필요한 친구들 선택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특강을 포함해서요, 저희 이제 여름방학 정규 강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정규 강좌인데요. 우리 어머님들 배포 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페이지 보시면은 시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시간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정규 강좌에선 사실 학교별로 나눠놓긴 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동일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재중 친구가 명일중 와서 수업 들어도 되는 거고 한영중 친구가 고덕중 와서 수업을 들어도 돼요. 여름방학은. 하지만 이렇게 여름방학 강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내신을 하게 되잖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 원래 시간표대로 들어가서 내신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안내사항이 있다면 이준혁 선생님 강좌에 성덕여중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준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개강 주차가 한 주 느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 페이지에 함께 적어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다 7월 12일에 개강을 하는데 이준혁 선생님만 7월 19일 한 주 늦게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 6주 수업이고 이준혁 선생님만 5주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름방학 강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교별로 나눠져서 중간고사 대비할 친구들은 중간고사 대비를 할 거고요. 10월, 11월에는 또 기말고사가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필요한 친구들 기말고사 대비할 겁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예비고일 개념반에 들어갑니다. 개념반에서는요, 정말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더 밀도 있고 심화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지금 밖에서 그만해야 된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계셔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비고일 국어 강좌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국어 담당 실장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생각의 차이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은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금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비고1 설명회는 보통 겨울에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반팔을 입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한데 사실 이제 저희가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내신이 다 끝나고 나서 예비고1 수업을 개강을 합니다. 중3 2학기 내신이 되게 빠르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학교들은 한 10월 말쯤에 마무리가 되고요. 좀 늦어도 11월 초에는 3학년 내신이 모두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1월 초에 이제 예비고1 개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해마다 갈수록 선생님들이 느끼는 게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 우리 아이들 4개월 동안 고등 국어를 다 가르쳐 주기가 좀 생각보다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4개월이 되게 긴 시간인 거는 맞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내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4개월을 쭉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4개월 동안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국어, 수학, 뭐 영어, 과학, 뭐 탐구 과목들까지 공부를 하고 또 사실 국어 과목 안에서도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영역들 뭐 문학이나 독서나 문법들을 그 4개월 안에 다 탄탄하게 가르쳐 주기가 생각보다 많이 촉박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희 고등부 국어과 선생님들이 중3 아이들 2학기부터 책임지고 수업을 하겠다고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처음 뵙게 되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거나 또는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좀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국어는 그래도 수학, 영어에 비해서는 좀 암기를 하면 된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국어가 많이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막연하게 어떤 게 어려운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예시들을 보여드리면서 고등 국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학생인가요 혹시? 네, 학생 친구도 한 명 앉아 있는데 학생인가요? 혹시? 네, 학생들도 이제 앉아 있어서 좀 공감이 될 텐데 문법에서 제가 내용들을 쭉 적어놨거든요. 의문부터 중세국어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키워드들을 자세히 보시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이면 의문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단어도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또 중3 때 들어가는 게 문장 파트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고등학교 때 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어려워하느냐? 이제 중학교 때는 보통 이제 이 문장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문장 파트만 딱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시험 기간 한 3주나 4주 동안 이 문장 파트를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문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법을 배워왔다라는 걸 이미 가정을 해두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가장 첫 시험으로 의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딱 요 내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의문에 필요한 형태소의 개념이나 단어의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누적시켜서 시험 범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딱 봤을 때는 의문만 들어간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의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여기 있는 단어나 형태소 이런 다른 단원들의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고등학교 때는 양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되게 따끈따끈한 이번 학기 시험 문제를 인근 고등학교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이 이런 인용절,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는 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인용절이나 높임 표현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상 새롭게 배우는 것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인용절이 뭔지, 높임 표현이 뭔지, 자,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조사가 뭐예요? 조사는 중1 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중1 때 배운 내용을 지금 고1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모범적인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중학교 1학년 때 가볍게 배웠다가 또 기억들이 휘발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막상 아이들이 조사가 뭔지를 잘 몰라서 어미가 뭔지를 몰라서 또 부사어나 관용어가 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조사나 어미, 부사어, 관용어를 엄청 깊게 알려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던 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언급만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방학 때부터 좀 더 차근차근하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문법 개념들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문학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학생 친구들 이런 표현들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런 중학교 때도 나오는 개념들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문법에서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비유법이라는 표현법의 하위 갈래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이런 하위 갈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문제에서는 어떤 한 작품을 제시를 해주고 이 가라는 작품에서는 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또 어떤 작품에서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오고 좀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잘라서 나오는 반면에 고등학교에서는 비유법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똑같이 알려주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에서 이런 걸 좀 더 복합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보니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문제는 선택지가 보통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뭐 이 작품의 서리법을 통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을 통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아이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 작품에 서리법이 있는지, 이 작품에 영탄이 있는지 딱 요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고등학교 선지로 나오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수에서 서리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오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그럼 사실 내용 자체는 똑같죠. 내용 자체는 서리법이 있는지 판단해야 되고 영탄적 표현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수에 나왔던 의문이 오수에서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영탄적 표현을 통해 해소되었는지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암기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기본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좀 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게 고등학교 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실제 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가가 교과서 수록 작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서 수록 작품이면 시험범위 포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 지문이 외부 지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 동네 고등학교, 인근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다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지문을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을 출제 안 하는 몇몇 학교들이 있기는 해요. 특이하게 배재고 같은 경우가 외부 지문이 오히려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항상 안 나온다 이건 아니고요. 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고랑 좀 다른 점은 외부 지문이 안 나올 땐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마다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을 자기가 직접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서 어떤 문학 작품이 들어간다. 이 작품에 어떤 표현법 들어갔는지 그냥 암기 과목처럼 외워서 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운 작품 이랑 안 배운 작품을 좀 즉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학의 감상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챙기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11월부터 개강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개념을 주입해 주는 건 단기간에도 사실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입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런 표현법들, 개념들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들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이번 여름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아이들이랑 좀 호흡을 맞춰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중학교 수업을 맡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국어과 대표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였고, 오늘 뒷파트에서는 또 신슬기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신슬기 선생님께서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국어 현재 맡고 있는 신슬기인데요. 금주쌤에 이어서 설명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 생각의 차이에서는 여름 정규 강좌로 커리큘럼을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정규 수업, 학습 관리 프로그램, 과제 수행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건데, 주간 테스트 때는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과제가 나가겠죠? 그 과제가 얼마나 수행되었는지를 다음 주에 와서 테스트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제 과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과제 수행에서 친구들이 봤던 문학 작품이나 그다음에 독서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정규 수업은 문학이랑 문법에 집중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학습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수업 끝나고 정규 수업 이외에 날에 나와서 학습관리 프로그램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한 주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고, 이어서 정규 수업 때 어떤 내용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름방학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많은 내용을 막 압축적으로 막 꾸역꾸역 넣기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친구들한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문학이랑 문법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에는 1회차부터 5회차까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있고 중간중간에 고전시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는 문장 성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품사 쪽이랑 형태소, 어미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 문법에서 가장 1회차에 나오는 문장 성분이랑 문장의 짜임은 사실 중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 여름방학 강좌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중3 2학기 내신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에는 고전 작품들 친구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시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조를 중간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나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좀 유명한 가사를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 좀 집중하는 이유는, 문법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국어가 문학, 문법 말고 비문학이라고 일컬어진 독서 영역도 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 또 짧다 보니까 독서를 이렇게 같이 넣다 보면 정말 맛보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랑 문법에 좀 집중을 하고, 독서 글을 읽는 거는 과제로 나가되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3 그 내신 끝나고 나면 진짜 예비고일 겨울 강좌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독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커리큘럼을 짜게 됐고 마지막 6회차에는 고1 3월 모의고사를 이제 친구들 좀 풀어보고 아 내가 요 정도 좀 할 수 있구나를 좀 점검하고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규 교재랑 과제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규 교재는 시중 교재를 쓰지 않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교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첫걸음 이런 이제 이름으로 나가게 될 건데 얘는 문학과 문법에 저희가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1 학평에 나오는 그 지문을 선택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치해서 교재를 구성을 할 거고 그래서 2학기 내신이랑 더불어서 결국 고등, 나중에 이제 고등 내신까지 다 염두해서 제작하는 그런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중학교 때도 사실 국어를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배웠는데 지금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되게 파편적이고 단순화된 개념으로 막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유기적으로 확장 심화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정규 교재가 나가게 될 거고 과제집의 경우에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뭐 시중에 이렇게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빠작이라는 교재로 이제 과제는 나가게 될 건데 이 문학, 비문학 독해라는 책이 구성을 보면 좀 나름 잘 돼 있는 게 하루하루에 문학, 비문학 이렇게 세트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저희가 3세트씩 이제 과제로 내면은 보통 친구들이 한 세트를 푸는데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30분 정도 투자를 해서 문제를 풀고 좀 이제 채점하고 오답도 해보고 그렇게 할 거고 또 저희가 알죠. 중학교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숙제를 몰아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밀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자 맡은 친구들에 한해서 숙제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제를 구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걸 어머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버님들께 특강이 또 있어요.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정규 수업이고요. 정규 수업이고 여름방학이니까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 갈 때 특강을 좀 구성해 봤는데 방금 설명해 주셨던 금주쌤이 진행하는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진쌤이 진행하는 특강이 있고 제가 진행하는 특강이 있어요. 근데 금주쌤이랑 저는 고전문학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고전문학에 좀 더 집중해서 사실 고전문학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학 작품들을 배우는 그런 수업을 이제 방학 때 한정해서 특강으로 이루어질 거고 또 이제 고1 2학기 때 가게 되면 현대문법 말고 중세국어 문법을 배우게 돼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어렸을 때 배웠을걸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 옛날 문법인 거죠. 근데 그걸 처음 보게 되면 좀 다소 낯설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니까 여름방학 이용해서 이제 내신 선행 느낌으로 유진쌤이 또 강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히 보면 시간이 조금 다르거든요. 저의 경우엔 딱 방학 때 3주간 진행하게 되고 금주쌤과 유진쌤의 경우에는 4주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시간표를 이제 살펴보시면 거기 배포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특강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되어 있고 노란 색깔로 정규 수업이 이제 깔려 있어요. 이 각각의 시간에 학교가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수민쌤의 경우에는 신명중, 강명중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유진쌤의 경우에는 고덕중 수업하게 되고 준혁쌤의 경우에는 성덕여중 수업하게 되고 은영쌤은 명일중 일요일 오전에 하게 될 거고 저는 배재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금주쌤은 요 타임에 한영중을 맡게 돼요. 그래서 방학 때는 어쨌든 방학 수업이니까 크게 커리큘럼이 달라지지 않지만 방학이 끝나고 나면 각자 학교에 맞는 또 내신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고등쌤들이 이제 내신 이 중3 2학기 내신까지 봐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학교에 맞게 내신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추후 강좌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정규 수업 끝나고 나서 9월, 10월에는 당연히 2학기 중간고사 이제 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대비하고 이제 11월부터는 진짜 예비고일 개념반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막 지금 빨리 나오라고 막 저를 압박해서 막 엄청 빠르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 끝나고 질문하셔도 좋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